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 굿이브닝 주라벨의 김은수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방법 제시해 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스페셜한 이 데일리 증권 스쿨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주목하셔야 될 것은 어떠한 우리가 종목을 봐야 되고 어떠한 이 탑픽의 섹터를 주목해야 되는지 이러한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자, 오늘 또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시장인가라고 상당히 좀 참담하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자,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힘든 시기 다 겪으면서 이겨내시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이시죠. 오로지 우리 명품 멘토 최병호 전문가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든 이 시장 속에서 우리 오늘 최병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알토란 같은 종목들로 먹고 또 먹고라는 이러한 전략의 창시자로서 이런 수익을 정말 맛보실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유일무이한 분인 것 같아요. 자, 현재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노란톡방에서 언급해 주셨고 지금 이 주라벨 생방송 도중에 공략주까지 우리가 합해봤을 때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을 맛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최근의 이 수익이에요. 특히나 이 생방송 공략주로 보여지는 게 현재 지금 5가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에브리봇 같은 종목은 지금 먹고 또 먹고 2번 드셨다는 뜻이겠죠. 자, 2자릿수의 수익과 더불어서 내가 갈 수 있는 종목을 생방송 도중에 알 수 있으며 무료 노란톡방에서 이런 언제쯤의 타점까지 이뤄볼 수 있다면 내가 돈 들지 않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오로지 우리 최병훈 대표님만이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지만 수익의 극대화도 누려볼 수 있는 나도 이런 수익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5시 50분까지 딱 50분 동안만 무료 노란톡방 오픈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2가지의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이 QR코드가 QR 인지가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짠 하고 띄워드리고 있어요. 자,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든 이 시장 이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오늘 또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일단은 증시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시장일까라고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우리가 악재가 한 3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통화 긴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발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죠. 지금 시계가 제로인 상태에서 어떻게든 내 계좌를 지키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그래도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 전망 우선 자세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2번째, 오늘 일단은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사실 이런 또 원자재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악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 알루미늄, 니켈, 게다가 곡물 가격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지금 현물이 선물보다 가격이 높아서 웃돈을 들여서 현물을 매입하는 백오데이션의 이런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원자재 관련주의 투자 전략 도와드릴 거고요. 자, 3번째,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해운주와 물류주가 좀 선방을 한 모습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전쟁 이슈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해운주 내에서 HMM 같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옴으로써 해운주가 최근에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실적에 비해서 참 안 올라갔던 업황이기도 해요. 해운지가 앞으로도 올해도 지금 물류에 관련한 고공행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러한 강세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루어진다면 내가 무슨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투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률 보셨죠? 우리 최병호 대표님께서 생방송 공략주로 언급하셨던 종목들 대부분 다 수익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병호 대표님의 선물까지 받아보시면서요. 내일의 시장도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시장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이것저것 다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화상 연결되어 있네요. 명품 멘토 최병호 대표님 모셔볼게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때보다 오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거의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3주 동안에 증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증시 자체도 약세도 강했고, 그리고 또 시장 외부, 그러니까 해외적인 요소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또 거기다가 또 종목별로도 뭐 지금 급락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상태에서 또 뭐 미국과 러시아 간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안 좋고 이래서 상황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증시는 항상 그래 왔듯이 내릴 때가 있으면은 또 오를 때가 있는 거고, 그 내리는 타이밍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또 상승할 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은 뭐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군이나 어떤 업종을 접근해야 되고, 향후 전략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이 같이 빠지다 보니까 나만 힘든 건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이 힘든 이 시장 속에서 반등세가 나올 때 어떻게 준비하냐 따라해서 내 계좌에 이런 수익의 극대화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래서 오늘 최병호 대표님 모셨고요. 수익을 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참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워낙에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방송 공략주로 언급해 주셨던 수익과 더불어서 같은 종목에서 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이라든지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이런 방향성까지 모두 다 알아보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노란 톡방이 정말 딱 3주 만에 열린 것 같아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시장이 나빠도 수익은 계속적으로 낼 수 있는 우리 정말 명품 매도 최병호 대표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으면서 5시 50분까지 지금 현재 시간이 40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내 계좌 복구하고 싶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2번, 3번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최병곤 3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이겨내고 내가 준비해야 될 종목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서두에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3주 전에 이 방송 때도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1년 반 만인가 아마 최저점을 찍었던 날에 대표님과 방송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사실 그렇게 좀 시원찮아요, 시장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네. 인사치레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 뭐 2번 네. 연속 또 인사치레를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문처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알겠습니다. 라이프 밸런스 NO! 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로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종목 선물 준비하셨어요? 네, 종목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오. 시장이 안 좋긴 하지만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이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오늘 이 종목들 들어보시고 또 투자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우리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럭키걸 럭키 보입니다. 이 방송을 1년 넘게 하면서 종목을 많이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봐요. 확실히 이 3주 전에는 주라벨 이 인사치레를 안 해서 시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 만큼 수익률 마지막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생방송 공략주라고 써있는 종목들 보이시죠? 전부 다 생방송 중에 언급하셨고 제대로 된 진입 시기가 왔을 때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란 톡방에서 정확한 진입 시기까지 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오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딱 5시 50분. 딱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릴 테니까요. 자,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자, 대표님 일단 시장 전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지금 이 시장에서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확실히 러시아와 이런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좀 시장을 많이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중동이라든지 북한발 이슈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되어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또 효과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타격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빠질 게 아닌 것 같은데 유난히 우리 시장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우리 증시가 지금 약세를 타는 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그 자료를 자세하게 올려드렸는데요. IMF에서 이제 각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나 그동안 나온 실적들을 이제 비교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남미의 일부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주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작년에 4%를 기록했지만은 실제로 우리하고 수급 구조가 비슷하고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는 6%를 기록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도 4%대로 갔었고요. 그리고 뭐 유럽 주요 국가들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상반기에는 8% 그리고 올 한 해는 대략 한 5%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IMF 전망치가 이제 수정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3%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 일본의 수치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일본이 지금 3.5%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한국 시장이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성장 늪에 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의 가권 지수 같은 걸 보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진행을 보이고 있고 네. 상황도 좋은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다른 유럽 주요 국가나 미국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심한 국가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갔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방역에 성공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폭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이제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온 소위 말하는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네. 좀 왜곡된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이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처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최저점을 계산해 봤을 때 대략 마이너스 20%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또한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 20%를 넘나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다른 국가의 어떤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했을 때 주가의 흐름과 비교해 봤을 때 하락이 사실 상당히 과도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전쟁 당사국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제 성장률이 좀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하락이 과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역시 이런 수급 구조, 즉 공매도에 의한 수익 실현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증시는 과도하게 하락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상황으로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번 그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한국의 이런 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에 좀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든지 우리가 좀 수급적으로 우리 국가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또 근본적인 원인을 시사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주식으로 주가로 봤었을 때 좀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하락했어도 우리 최병호 대표님께서 무슨 말을 해 주셨을까요? 계속 떨어지는 시장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과연 이 진 바닥이 어딘지를 일단 살펴본 뒤에 반등을 한다면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아주 찰떡 같은 지금 이 시기예요. 지금부터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준비를 잘만 한다면 다시금 반등이 나왔을 때 내 계좌의 수익의 극대화 분명하게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 전문가님이 없어요. 수많은 종목들 중에 정말 알토란 같은 종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적으로 공략하고 실질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려보고 있어요. 자, 먹고 또 먹고 전략의 창시자다라고도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지름길만을 인도해드리고 있는 우리 최병호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50분까지입니다. 30분 남았고요. 정말 기회 드릴게요. 오늘만큼은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래요. 저희 문자 샵 3989 최병권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돈 들지 않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희가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이슈를 또 저희가 이제 확인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가 원자재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원자재 관련주가 정말 급등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중동 이슈가 아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주가 오르기도 하고 있죠. 알루미늄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좀 시세를 주고 있고 원유 관련주, 유가 관련주부터 뭐 니켈 뭐 전반적으로 다 원자재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 곡물까지요. 지금 이 시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원자재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증시의 약간의 전망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2단 하락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 자체는 2016년도에 그 미국 대선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에서 요 구간이 이제 2016년도 그 미국 대선이 됐을 때 그때의 구간인데요. 지금 이 앞쪽의 하락은 지금처럼 하락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이 여기서 나왔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뒤에 상당히 큰 하락이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이 이미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어서 저점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변수, 즉 그때 당시에는 트럼프가 당선됐다라는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초과 하락을 한 것이고 그 초과 하락분은 이제 예상치 못했던 하락이고 이미 하락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잠깐은 하락을 하지만은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는 그 하락했던 부분은 상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많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국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증시가 이런 상황에 비슷하게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락이 나왔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침공 같은 어떤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한 번 더 끌고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그 부분은 조만간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예고한 게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를 16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침공을 만약에 한다라면은 오늘 새벽에 아마 침공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요. 뭐 침공을 하든 아니면 안 하든 간에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은 증시는 불확실성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실이 나오고 나면은 증시가 반등 시도를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침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당분간 국제 정세는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도 원자재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저점 매수, 그러니까 지금 추격 매수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추격 매수 하시면은 그 다음날 급락 나와버리기 때문에 급락 나오는 하락 시에 매수를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일단 기업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가격대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원자재하고 관련된 주식.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문배철강이라는 주식입니다.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저평가 주식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작년에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으로 200억대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834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회사는 지금 연간 2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는데도 지금 사실 상장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종목들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다라는 것은 우리 증시가 그만큼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낮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실이 많은데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뭔가 이슈하고 맞물리면 주가가 잘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상시에는 오르지 못했지만은 지금은 원자재 이슈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철강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도 지금 철강석의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량 증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한번 나오기가 쉬운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자재 쪽에서 또 한 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역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중요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한번 꼽아볼 수 있는 종목은 대성에너지라는 주식입니다. 네, 이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상한가를 갔었어요. 근데 이 상한가를 가도 오늘 보시면은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1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하락장에서는 제일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모든 종목이 다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는 사실 이 힘든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마음에 상승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가 쉽거든요. 난 도저히 힘드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 이 종목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갈아타 봐야 되겠어. 이런 식의 대응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사실 굉장히 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락장이다 보니까 전날 상승한 거는 그 다음날 급락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손해보기가 쉬우니까 하락하는 날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그러면서 상승을 기다리는 형태로 가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성에너지도 지금은 주가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오늘 하락 크고 내일도 하락 나온다면은 단계적으로 타이밍을 노려 가시면은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나 몰라요. 원자재 관련주를 이렇게 정말 단 몇 분 만에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매력적인 철강주 하나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주에서 좀 하락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좀 타이밍을 노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유가 관련주까지 현재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안 알려드릴 거예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언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익률 다시 보여드릴게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것만 잔뜩 있더라도 주식시장이 정말 이 바닥을 찍는다면, 즉 악재를 주가에 다 녹였다면 이후에 회복을 기대하면서 주가를 좀 반등해 볼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응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시장의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고, 이 생방송 공략주가 정말 무수히도 많은 수익을 내주신 게 정말 눈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종목을 나는 정말 못 들었다, 다시 한 번만 꼭 듣고 싶고 정확한 타점까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자, 노란톡방에서는 이러한 시기가 오면 우리 최병구 대표님께서 분명하게 시그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기회는 50분까지입니다. 20분 남짓밖에 시간이 안 남았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만이 내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이 종목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요새는 진짜 베테랑 이 투자자다라고 해도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참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과연 정말 바닥을 잡았을까? 이런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노려봤으면 하는 이런 또 마음이 들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이슈를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가 이 해운주인데, 이 해운주가 사실 이제 이것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물류 대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 이로 인해서 좀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고, 해운주가 사실 실적 대비 참 안 올랐던 업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HMM 같은 종목들도 워낙에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지금 해운주가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해운주가 좀 물류 대란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은 나오고 있지만 원체적으로 약간 원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유가가 사실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이 조금 매도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해운주에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세요? 네, 해운은 사실 지금 전체적인 업황은 저는 뭐 일단 외부적인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도 변수일 것이고 뭐 코로나도 변수일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해운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게, 사실 이제 그 해운 수송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한진해운이라는 기업이 사라졌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선박 수주가 줄어들었었거든요. 수요가 적어지니까. 근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대외 접촉이 줄어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물동량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 물동량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제 당장 배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임이 계속 천문학적으로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배 이외에 새로운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뭐 자동차처럼 한번 툭 찍어내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수주하고 발주해도 뭐 한 2년, 3년 이 정도는 지나야 배가 나오거든요. 뭐 또 보보가치선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5년이 지나야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까지는 계속해서 물동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는 다른 요소도 좀 많은 게, 작년 7월, 8월 달에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이제 증권사들 쪽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 대표적인 얘기가 피크아웃이었거든요. 네. 해운 실적이 엄청나게 좋긴 하지만은 더 이상 이제 좋아지기 힘들다.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내세우면서
주식을 막 팔아치우기 시작했고 네. 누적 공매도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이상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고 주가가 약세를 타고 그런 상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고 상황이 아직 알 수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이것이 고점을 찍는다라고 미리부터 얘기를 해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자꾸만 떨어뜨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억울해 하셨던 주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 억울한 상황이 현실화돼 버렸습니다. 왜냐?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으니까 이제 4분기는 더 이상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4분기 실적을 막상 꺼내놓고 보니까 네. 이건 3분기보다 더 좋더란 말이죠. 그럼 지금 와서 또 피크아웃이라는 논리를 또 내세우자니 지금은 주가가 6개월 이상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전망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기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고요. 증시가 약세를 타도 주가가 상승세를 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운주의 전망은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좋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군을 매수로 노리시는 게 저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꼽고 싶은 종목이 네. 페노션입니다. 오, 페노션. 네. 네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사실 H&M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좀 많이 탔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선박이 주를 이뤘으니까.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벌크선, 그러니까 뭐 석탄이나 원자재 같은 걸 운반하는 배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원자재가 부족해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는 당연히 물동량도 늘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실적도 좋았고 그렇지만 주가는 하락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급부로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승을 하는 동안 그동안 죽자고 팔아치우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개인들만 주식을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대충 아시겠지만은 주가의 흐름에서 개인들이 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개인입니다만은 개인들이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요. 반면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은 그런 주식은 향후 전망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사실도 현재 주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며칠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 하락세에는 오른 주식은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를 시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하락세에서 좀 워낙에 좀 또 며칠 동안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상승장에서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하지만 이 종목은 수급적으로 대규모 이런 기관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현재 지금 세 글자짜리 언급을 또 해주셨어요. 만약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막 돌려봤다 하시는 분들 무료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안 알려드려요. 노란톡방에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까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 다시 수익률표 보여드릴게요. 자 노란톡방에서는 이러한 또 타점이 왔었을 때 정말 우리 최병구 대표님께서 시그널 보내드린다라는 말씀 누누하게 얘기해드렸어요. 자, 생방송 공략주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략주 내에서도 계속 먹고 또 먹고를 실현할 수 있는 분이 정말 유일하게 우리 최병구 대표님이기 때문에 자, 힘드시더라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자, 25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기어이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과 이 중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모두 다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만 100%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저희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 정확한 전략까지 저희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상 이제 이런 뭐랄까요, 해운주도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상승장에 돌입했었을 경우에 강한 반등이 조금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로 지금 해당 그러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야 된다라는 이런 또 계속적으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봤었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게 어찌됐든 낙폭 과대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 하락장에서도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유난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종목들도 분명하게 또 보이실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주식 시장은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대중과는 반대로 가야 된다. 아니면은 대중이 원하는 쪽으로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안 맞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기가 더더욱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뭐 기업들이 다 지금 주가가 안 좋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안 좋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거품 논란이 많이 나오면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재무 상태가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아니면 앞으로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매수 대상은 아닙니다. 네. 뭐 지금 내일 당장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관리 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이 돼서 뭐 하락폭이 크다 이래서 매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기업이 특별한 하자는 없고 문제도 없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주가가 하락을 계속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 이런 인터넷 사이트나 아니면은 뉴스를 보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평가만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가 손해를 계속 보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힘들어 하시다가 안 그래도 힘든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안 좋다 그러고 뭐 이거 주식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다 보면은 강한 하락이 한번 나와버릴 때 그때 주식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대부분 보면은 가장 최저점에 파는 경우가 많고 네. 또 그런 식으로 매도가 나올 때 그것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메이저급 투자자들이 싹 긁어 모아가서 싹 저점에서 사가버리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거 한 가지 겪은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2008년도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을 하고 그 뒤에도 한참 동안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신한금융지주라는 주식이 있었는데 그 주식에 대해서 한 7개, 8개의 리포트가 전부 다 팔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리포트가 네. 나온 적이 있어요. 매도 리포트가 나오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종목도 손실이 엄청나게 큰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버리니까 어이구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최저점에서 주식을 엄청나게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그 주식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밑에서 싹 다 긁어가 버렸죠. 왜냐하면 신한금융지주 같은 그런 중대형 회사들은 망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가격이 엄청나게 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싹 긁어 모아버리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주가가 2배나 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야간네요. 경우가 사실 정말 참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참 네. 주식시장이 흔한데 화가 나네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도 그런 맥락이 좀 있는 주식인데 물론 뭐 상황 자체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종목일까요? 대표적인 종목 하나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지금 처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종목은 저번에도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렸던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카카오페이 자체가 뭐가 있는데 시총이 그만큼 높냐.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24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주가가 12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지금 하락폭도 크고 하지만은 누구도 선뜻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카카오페이의 수익 구조도 애매한 상태에다가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공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대표이사라는 사람도 주식을 금방 팔아버리고 대규모 차익 실현해버리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에요. 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은 그래도 시총이 16조 8천억이 나가는 주식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200에도 소속된 주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상황 자체가 개선될 때는 외국인들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선뜻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네. 없는 투자 그러니까 주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게임주 중에서도 이런 네. 주식이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 굉장히 분위기 안 좋잖아요. 네, 안 그래서 좋습니다, 사실 사실. 뭐 위메이드 같은 회사들은 주가가 지금 뭐 실적을 좋게 내놨는데도 급락이 막 나와버리고 그동안 뭐 주가 상승이 좋았던 NFT 관련주들도 정부 요새 뭐 지금은 네. 하락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만은 게임주의 성장성은 여전히 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제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라는 주식입니다. 네. 이 종목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계열사인데요. 이 카카오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근데 주식 투자는 사실 가장 공포에 사라 아니면 제일 나쁠 때 사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매수도 좀 많이 들어왔고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도 꾸준히 주식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게임주가 급락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또 그 반면에 급반등도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 요소가 많지 않은 기업이라면 그리고 실적도 이미 발표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런 것들도 메리트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나머지 한 종목은 지금 주식이 반토막 이상 나 있어요. 이거 네. 굉장히 메리트가 큰데 네. 시장에서는 평가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이 고가에서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면은 오히려 개인들은 주식을 막 갖다 팔아치우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그 주식을 바닥에서 박박 끌고 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싹싹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도 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설마 종목은 카카오는 제가 아니겠죠? 네. 카카오는 아니에요. 카카오는 아닌데 네. 이 종목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따로 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너무 궁금하네요. 타이밍을 좀, 네.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다. 네. 보시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유달리 좀 많이 빠졌다. 하지만 강한 반등장에서는 충분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에 관련해서 지금 두 종목을 언급해 주셨어요. 게다가 마지막 종목 이 반토막이 좀 났는데 지금 막 저점에서 좀 쓸어 담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종목은 안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낙폭 과대주 최대한 좀 싸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거기에 따른 가능성을 보고 충분하게 들어갈 만한 종목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한 종목은 지금 방송 중에서도 언급을 안 해주셨어요. 이 종목은 무료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부 다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정말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는 이 수익률 표를 보면 이분은 숨기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상. 하지만 언급해준 종목을 다 들어가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하지만 언급한 종목들은 대부분 거의 뭐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없습니다. 시장을 정말 정확하게 잘 아신다든지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어떠한 종목을 내가 선취를 해야 되는지 100% 아시는 분 이외에는 이런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남은 한 종목, 이 종목은 나도 한번 궁금하다, 꼭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노란 톡방은 50분까지만 열려 있고요. 지금 현재 5분가량 남았네요. 다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대체 진짜 그 종목이 뭘까? 정말 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낙폭 과대주에서도 이 종목 대체 뭘까? 궁금하신 분들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는 현재 그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좀 싸게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선침해하는 이런 눈이 굉장히 강하신데 짧게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이 관련주 네. 업황이 있다면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가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쪽이 좀 리오프닝 관련주가 아닐까 싶어요. 요새 그렇습니다. 코로나 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요새 유럽에서 각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조 협체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의 시세가 좀 어떻다라고 보세요? 일단 우리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뭐 오미크론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확진자가 상당히 많고 심각한 단계이긴 하지만은 증상도 이제는 좀 많이 완화되었고 결국은 이제 개개인별로 면역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풍토병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는 뭐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 즉 예전처럼 돌아가면서 상황 자체가 개선될 때 오를 수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네.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가의 상승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화장품주도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씩 오름세를 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지 실제로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아직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오랫동안 이 종목에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투자를 이제 나는 이쪽 화장품 쪽으로 꼭 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조심스럽게 투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막 몰려가지고 그것을 지금 당장 긴급하게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상황 자체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서서히 투자를 해 나가는 형태의 접근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웃긴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이 더 그런 면이 특히 큰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급락한 그런 기업들도 많고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바로 급락해버리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시장이 실적에는 굉장히 짜고 호실적에는 굉장히 짜고 악실적에는 하락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면에 오늘 인트로메딕이라는 주식이 상한가 오늘 쳤어요. 상한가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NHN벅스라는 주식도 역시 상한가를 갔는데 이 회사들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우리 흔히 알고 계시는 싸이월드 네.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상한가 간 이유가 실적이 좋거나 뭔가 큰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이월드가 내놓은 싸이월드 앱이 구글 앱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심사 신청을 했다는 그 내용만으로 올라간 약간 거거든요. 이슈의 움직이네요. 실적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슈에 너무 많이 반응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은 그런 요소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화장품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판단을 하기에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 안 들어오면 이게 상승이 원하는 맛이 안 나오거나 오히려 하락이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가급적 권해드리자 하면은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보고 네. 상승이 강해질 때를 보고 그때 가서 눌림 몫에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일단은 확인을 한 이후 대세 상승장이 됐는지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방송이 2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원자재 관련주부터 현재 해운주 그리고 마지막에 낙폭 과대주 두 종목을 들어봤고 마지막 종목은 절대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마지막 종목까지 내가 오픈하겠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수익률 보면 생방송 공략주로 주신 종목들에 지금 파란색 글자가 써 있을 겁니다. 즉 언급한 종목들 중에 저희가 정말 수익을 다 냈고 먹고 또 먹고 전략까지 창시를 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꼭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마지막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3989로 최병곤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꼭 들어오셔서 종목 저희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래도 마지막 인사 시간 관계상 네.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증시는 사실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지만은 항상 그래왔듯이 주식은 내릴 때가 있으면 또 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리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은 상승이라든지 상승이 할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좀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시면서 파이팅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는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요. 힘내시고 또 내일의 시장 기분 좋게 저희가 이기면서 오후 5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